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남 광주특별시의 주청사 위치를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결정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7월부터 시작될 통합시의 출발을 위해 주 소재지 결정을 통합시장에 미룰 게 아니라 중립적인 공론화 기구를 통해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 소재지 결정을 하지 않고 선거에 돌입하게 되면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후보자들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공론화위에서 도출된 결론에 모든 후보가 승복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광주특별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민형배 국회의원이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전남 광주 신성장 경제지도를 발표했습니다. 민 의원은 19일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광역 경제권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 공식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역별로 서부권은 에너지, 중남권은 우주 농생명, 동부권은 반도체 2차 전지, 수소, 광주권은 AI, 미래 모빌리티로 특화하고 전력공사와 K푸드 산업공사 설립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또 아리백 산업벨트 조성과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1시간 생활권 교통망 구축 등 300조 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6대 조건도 제안했습니다. 민 의원은 전남 광주특별시가 국가 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전남 지역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17일 오전 해남군 야산에서 성묘객이 자풀을 태우다 불이 번져 임야가 소실됐고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쯤 장흥군에서는 주택 화재로 건물과 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후 2시 20분쯤 순천시 아파트에서는 화재로 주민 9명이 대피했고 30대 남성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전남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17일 오후 완도군 약산면 삼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던 50대 여성이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초등학생 A군을 치는 사고가 발생해 A군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50분쯤 영암군 3호읍 교차로에서는 승용차와 SUV가 충돌해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설 연휴 기간에 접수된 112 신고가 지난해보다 하루 평균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경찰은 절도 사건의 경우 32%, 폭력 신고 29% 줄었고 교통사고로 70명이 다쳤지만 사망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는 119 상황실에 54건이 접수됐고 5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이 완도군수 출마 예정자에 대해 허위 문자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입지자의 배우자 A씨를 다시 조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완도경찰은 완도군수 출마 예정자가 자신이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는데도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유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해 10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보완 수사 요구가 있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다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완도군수 출마 예정자는 지난해 10월 완도 항만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개입됐다는 내용과 군청이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관련 의혹을 정면 부인했습니다. 전남 구례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면서 방역당국이 철저한 현장 관리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19일 구례에서 유경오리 3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만큼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현장 출입을 통제한 뒤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소독과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 전남 무안군의 인구가 9만 5천 명을 넘어서면서 10만 명 진입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무안군의 인구는 9만 5,592명으로 1년 전보다 2,905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신도시인 남학과 오룡지구는 지난해 아파트 단지에 1,500세대가 입주하면서 5만 1,867명으로 증가하는 등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무안군은 지난 1969년 신안군과 분리된 뒤 14만 4천여 명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다가 1988년 10만 명 선이 무너졌고 2005년 전남도청과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인구가 서서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광양시가 2028년 6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광양에서 전남체전이 열리는 건 2003년 이후 25년 만입니다. 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 선수단 15,000여 명이 참가해 23개 종목 경기를 치를 예정이며 대부분의 종목이 지역 내 경기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체전 TF팀을 구성해 경기장 정비와 시설 보수 등 준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회가 도민 화합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남도가 비수도권 최초로 보호대상 아동 공공후견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공공후견인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대신해 금융거래와 수술 동의 등 법률 행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법원 절차를 거쳐 선임되며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정 대리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해당 사업은 국가가 아동보호 책임을 직접 수행하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남 학생들의 건강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해마다 공동으로 실시하는 국가 승인 통계조사인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 결과 전남은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아졌고 비만과 흡연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은 구체적으로 하루 6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지난 2023년 14.5%에서 2025년 17.5%로 증가했고 청소년 비만이 지난 2024년 25.4%에서 2025년 23.3%로 흡연율의 경우 지난 2023년 5.7%에서 2025년 3.4%로 감소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 같은 지표를 토대로 체육 건강 수업 사례 공유 플랫폼을 운영해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신체 활동 정책을 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 인구는 줄고 학교와 상점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조금 다른 실험들이 시작됐는데요.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머물고 일하고 어울리며 지역과 관계를 맺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외국에서 온 청년들이 즐겼던 작은 마을에서의 경험들은 이른바 K 열풍을 타고 온라인과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지역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과연 지역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인 청년 체류형 문화관광 실험을 짚어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먼저 지난해 시작된 김제의 K-로컬 살기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주목받은 K-로컬 살기 실험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 활력의 마중물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그려낸 K-로컬의 미래와 그 성과를 정명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청년들이 마을 주민과 함께 따뜻한 밥상을 나눕니다. 서툰 말투에도 웃음이 섞이고 낯선 얼굴들 사이로 정이 흐릅니다. 환대가 관계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The food is really good. I love Korean barbecue and this is really good. 맛있어요. And it feels good for them to be welcoming for us to come here and eat with them. When you're a foreigner, you don't know when you feel welcomed. 이런 정서적 연결은 정착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농촌행을 꿈꾸던 한국 청년은 지역살이를 통해 막연했던 생각을 구체화합니다. 지금 퇴사하고 나서 청년 농가들 훑어보고 제가 이거를 농촌을 가서 농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와보긴 했습니다. 지역의 매력은 SNS를 타고 국경을 넘어 퍼져나갑니다. 청년들이 올린 영상은 수십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지역을 세계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I want to show to my follower in TikTok and Instagram and YouTube my life here. So I'm all the day filming all the things I do here. And when I came here, I was in love. 청년들의 참여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시장도 젊어져. 전통시장도 살아나는 분이지. 너 할머니들만 다니다가 젊은 청춘들이 와봐 얼마나 으쌰으쌰 좋아. 주민과 청년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미래 콘텐츠를 함께 기획하는 모습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국내외 청년들의 여러분들의 이 신선한 아이디어를 듣고 이 신털미산을 더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을 공간으로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자산으로 삼는 지자체들. 씨앗처럼 뿌려진 환대가 정착의 시작이 되는 K-로컬 살기가 지역 소멸을 막는 새로운 해법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해외에서 온 청년의 한국 지방 살기는 올해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K-로컬 현장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글로벌 청년 캠프가 전북 정읍 지역에서 진행됐습니다. 정읍 우도농악을 체험하고 전통 누룩으로 만들어진 막걸리를 맛본 글로벌 청년들이 K-로컬의 숨은 매력에 빠졌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내장산 자락에 위치한 호나무도 정읍 농악촌수회관에 외국인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흔들린 장구가락에 현란한 상모놀이가 흥을 한껏 돋우자 외국인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댄스 산매경에 빠져듭니다. 흥겨운 사물놀이 장단에 맞춰 한국 전통 농악 체험에 나선 외국인들은 글로벌 청년 캠프 참가자들입니다. togo 하키의 한국 하키 비하면 비슷한 점 있어요. 우리도 사물놀이처럼 다양한 하키 이용해요. When they were playing 너무 재미있어서 춤을 추고 싶었어요. 정읍 농악은 최고예요. 정읍시 내장산 국립공원 인근에서 전통 누룩을 이용해 술을 만드는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입니다. 한국의 로컬 문화 체험을 위해 정읍 지역을 방문한 글로벌 청년들이 한국 전통술 맛보기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막걸리와 전통 누룩을 이용한 정읍 지역 특유의 술 맛에 글로벌 청년들의 얼굴빛도 조금씩 발갛게 달아오릅니다. 우리는 이란에 한 노알콜 음료수가 있는데 누그라고 해요. 그리고 막걸리를 처음 먹었을 때 와 이게 누그랑 맛이 너무 비슷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란에서 술을 안 마셔봤는데 여기 와서 처음으로 마셔봤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맥주도 맛있는데 막걸리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정읍시는 가을에 집중된 정읍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겨울철 관광 모델을 만들기 위해 글로벌 청년들을 초청했습니다. K-로컬 음식과 다양한 정읍 지역 전통 문화를 체험해보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콘텐츠 제작과 팀별 과제를 통해 정읍을 국내외에 알리게 됩니다. 이번 글로벌 청년 겨울 관광 캠프는
유유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겨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한 정읍형 모델입니다. 글로벌 청년들이 제작한 콘텐츠가 널리 확산되어서 정읍이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캠프 기간 내장산 국립공원과 장금이파크, 동학 농민혁명 유적지를 탐방하는 외국인 청년들, 글로벌 청년들이 경험한 정읍의 매력이 독특한 콘텐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술 최고야!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지역 대학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늘다 보니 지역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정착을 돕는 글로벌 허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인여대 외국인 유학생 야민 쉬스는 지난해 심한 호흡곤란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선천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경제적 사정을 걱정한 경인여대는 부천 세종병원에 협조를 구했고 저소득층 심장병 환자들을 도와온 부천 세종병원은 한국심장재단과 협력해 야민 쉬슨의 수술을 맡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야민 쉬스는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병원과 학교 그리고 심장재단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내 저희 글로벌 인재 정주 지원 센터와 지역 사회에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다시 건강하게 생활하지 못했을 겁니다. 몽골에서 온 아느채책은 경인여대 뷰티학과를 졸업하고 지난해 요양보호사학과에 재입학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관심인 K-뷰티와 한국 요양보호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전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 대해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에게 자세히 입학 절차에 대해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몸에 불편한 어르신들 옆에서 돕는 것이 아닌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아느채책이 요양보호사 학과에 재입학한 것은 지난해 경인여대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주관하는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 됐기 때문입니다.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대학 과정을 겪고 배우면서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은 취업 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취업 비자를 얻게 되면은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서 취업할 수가 있죠. 경인여대에는 뷰티와 식품, 패션과 관광 등 K컬처 분야와 보건의료 분야 학과에 약 4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글로벌 허브센터를 설치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방인으로 있다 가는 게 아니라 당당한 인천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정주 지원 생태계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비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험, 금융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그 심리 상담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요구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경인여대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라이즈 사업을 통해 외국인 전문가를 육성하고 국내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구가 증가해 정주 지원이 필요한 지금 지역 대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